안녕하십니까, 닥터 차스랩. 한 사흘간 좀 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편을 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어, 지소미아 가지고 한 두 번 얘기를 했더니 너무 정부 정책을 비판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차피 높으신 분들이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지소미아 얘기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네요. 다만 오늘은 지소미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지소미아 파기 선언 이후에 자꾸 그거를 유효기간 종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받아들일 때는 결과적으로 파기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파기되는 거거든요. 지소미아 파기 선언 이후에 지금 그 불똥이 한일 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한미 관계까지 지금 약간 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것도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이미 그 한일 간 지소미아 파기 선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이 deep concern,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는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어제죠. 28일 날 외교부 차관께서 해리스 주한미 대사를 이 외교부로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이 한미 관계까지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28일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 29일 새벽경이죠. 워싱턴 시각으로 보면요. 이 한일 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제는 정말 지소미아를 다루는, 지소미아 관련해서 국가들 간의 협력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미 국방부에서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의 인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 미국의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하면서 또 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또 이번에는 미 국방장관이 직접 나섰어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역시 미국 현지 시간, 그러니까 우리 발언이 나온 이후죠. 자제 발언이 나온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양측이, 이건 한일 모두를 얘기한 거예요. 이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뭐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게 조금 우리 쪽에 편한 대로 해석을 하면요, 이전에 일본도 언급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실망감을 표시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양비론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더더구나 한국의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였다라는 표시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국은 미국의 자제 요청에 대해서 나 그거 상관 안 하겠어, 우리가 우려스럽다는데, 우리가 실망스럽다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답을 했다라는 쪽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뭐 일부러 받아치는 성격은 아니겠지만 오늘 보도 보셨죠?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우리의 국익이 우선이다. 이거 어떻게 봐도 별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맞죠? 우리가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우리 국익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이,
지소미아의 파기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국익 차원에서 중요한 결정이었다면 이거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물어봤고 한국 사회의 다른 의견들을 얼마나 결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죠. 그런 다음에 다른 의견이 뭐 일부에서 다른 의견을 얘기했다 그러다 나오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의사표현을 해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외교부 차관께서 이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자제 요청을 하는 거 이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동맹 간에도 의견이 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볼 때 좀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한다. 이런 게 싶으면 우리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에 서로 뭐 내가 기분이 어떻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본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을 때 상대 국가에서 여기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유연한 방법. 그 다음에 가장 그 갈등의 소지가 적은 방법은요. 그냥 얘기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저기는 자기 입장이 있겠구나. 두 번째, 그거보다는 조금 강도가 센데 그래도 보다 우리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들 때는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제해달라 좀. 그런데 이걸 언론에다가 직접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바로 3번째 방법을 택한 거거든요. 불러서 자제 요청도 했고 그 사실을 기자들한테 얘기해 버렸어요. 이게 정말 국내 불안감 해소에 그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장 그 다음 날부터 나오는 반응이 서로 마치 말싸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동아시아의 안보 구도, 지역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건가를 한번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물론 저는 동맹이 절대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치 한미 동맹이 없으면 내일 모레 우리가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위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과장이고요. 그게 너무 나가게 되면 정말 미국에 종속됐다라는 표현을 해도 무방한 상태까지가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그런 정도까지는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미 동맹 관계는 지난 60여 년 이상 거의 70년 가까이 가치가 검증된 국가 간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건 상당히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특히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펼쳐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 포지셔닝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으면요, 그게 한미동맹을 활용해 먹는 기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고요. 북한이 왜 요새 연합 연수훈련 끝났는데도 계속 미사일이나 단거리 발사체 쏴대고요. 우리 쪽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독한 발언만 내뱉겠어요? 이거 시쳇말로 하면요. 평양이 보기에는 한국이 워싱턴에 대해서 별로 말빨이 안 먹히는 것 같다. 그럼 뭐 우리가 직거래하면 되지 뭐. 왜 굳이 한국을 경유해야 돼?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기막힌 거죠. 북한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에서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공통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들을 서로 적절하게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지금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시기가 특히 중요하냐면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상대해야 될
상대방이죠. 두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하나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동맹까지도 돈으로 보는 그런 인간들. 또 다른 하나는요, 전통적으로 동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같은 인물들은 오히려 다루기가 쉬워요. 물론 그것도 상당히 돈 드는 일입니다. 방위비 분담 더하고 파병하고. 그러면 트럼프는 그때는 좋아라 하지만 또 뭐를 또 얘한테서 받아낼까 하는 생각에 골몰을 할 거고요. 오히려 두 번째 타입이 상당히 중요해야 되는 게, 그동안 한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한국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쓰고 관리를 해야 돼요. 바로 이들이 미국의 정책결정그룹 내 친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이런 인물들이 한국을 생각하고 그리고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한미동맹은 별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있던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지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이제 장사 속에만 눈이 먼 인간들을 마주치게 되는 이중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같은 이런 이견들, 서로 기분 나쁜 것들이요, 하루 이틀간의 동맹을 균열시키지는 않아요. 한미동맹 그렇게 만만하고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두 사건이나 현안을 가지고 틀어질 수 있는 동맹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번 2000년대 중반에 당시에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였죠, 했던 동맹 조정 과정들, 그때 용산기지 이전도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주한미군 기지들의 평택 이전, 한강 이남으로의 전환 배치도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권 전환도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미가 그 당시에 그런 아픔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소중한 교훈이 하나 생긴 건 서로 상대방한테 어디까지를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장갑차 사건이나 이런 불행한 사건을 거치면서 주한 미군들도요, 미군들의 외출 외박을 관리하든가 지역사회, 주둔하는 지역의 인근 주민들하고의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한 굿네이버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우리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동맹이라도 낯을 붉힐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서로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굳건한 동맹을 얘기하면서 뒤에서 딴소리 하게 되면, 저는 이 면에서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투명성들, 우리는 분명히 의견이 틀리다, 이것이 훨씬 긍정적이었다고 봐요. 왜? 의견이 틀리다라는 거에 투명성이 있으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입장을 조정을 할지 동맹국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앞에서 좋은 소리는 다 하는데 아무래도 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아. 이거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면은요, 정말 이거는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가게 되는 거예요. 동맹의 대표적인 2대 요소가 공통적인 위협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같은 길을 갈 거라는 신뢰예요. 거기 하나를 더 보태면 서로 적절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야 되겠죠. 그 세계를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것이 동맹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가 있으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아, 지금이라도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 국익이 우선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데요, 이게 인간관계도요, 좋은 얘기를 좋게 하는 것과 좋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과는 천차만별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제대로 된 얘기라고 하더라도 결코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표출된 건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왜 지금 균열이다 하는 우려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낳게 되고 이게 신문에 보도되느냐 하는 거에서는요, 이미 그 이상한 징후들이 그 앞부터 시작된 거고, 이거는 그 앞에 있던 두 정부, 이른바 그 우리나라에서 진보적인 분들이 보수정부라고 부르는 이 책임도 굉장히 커요. 왜? 이분들이 말로만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하면서 사실상 한 게 뭐예요? 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 북한의 새로운 위협이라든가 북핵 개발 같은 거 얘기했는데 딱 결론은 뭐냐면 뭐 주한미군하고 한미동맹이 주로 지켜줄 텐데, 다시 말하면 편승하면 될 텐데 뭐하러? 우리 돈 들여. 이런 인상을 분명히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상들, 결국 그런 인상들에 대한 불신들이 서서히 쌓여온 게 오늘의 사건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일 간 지소미아 파기를 놓고 워싱턴과 우리가 벌이고 있는 신경전은 바로 과거로부터의 이상 징후들이 지금 한번 표출되는 절거예요. 이제부터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메시지 관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하세요. 국가 전체의 자존심과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의 자존심을 자꾸 일치시키려 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